자, 두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 개관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순환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 그 공부 방법론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각 순환별로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금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이제 같이 보고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GS 순환별 공부 방법 나와 있고요. 뭐 이해, 정리, 암기, 현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컨셉이라 생각은 하시고, 제가 아까 전에 공부, 학습을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고, 그냥 계속 그런 측면 반복하면서 최대한 메타인지 측면에 이제 초점을 좀 둬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전달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순환 볼게요. 첫 번째 짝대기 정말 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특히나 초심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정말 잘 보내셔야 돼요. 연기 때 기본적인 거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목표로 삼으신 부분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꼭 스케줄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짝대기 정말 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암기나 답안 작성 연습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됐죠? 꼭 강조해드려요. 이때부터 암기를 위해서 뭐 하루에 5개, 10개 그냥 외우거나 아니면 답안 작성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거 그냥 저는 조금씩 고민하는 거는 의미가 있고, 시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좀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는 건 절대 여러분들 지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힘으로 책을 좀 읽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가. 일기 때만 가도 여러분들 그렇게 못해요.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또 그때 해야 되는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강조해 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쟁점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판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를 이해하는 거에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좀 두셔야 되는데, 왜가 여러분들께서는 그 쟁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즉,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왜 문제되는지, 쟁점이 왜 쟁점인지.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꼭 연기 때 추상적으로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판례 외우는 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됐죠? 이해를 해야지. 됐죠? 그러면서 제가 밑에다가 예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자, 넘어가고요. 자, GS 1순환으로 갑니다. 1순환으로 가면 이제 이해는 기본적으로 됐다고 이제 전제하고,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이제 나아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암기를 하고 답안지 쓸 준비를 조금 하셔야 돼요. 1순환 때는. 그래서 기본적인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외우고 답안지에 쓸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작업,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 외워보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듯이 사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GS 1순환 카테고리 보시면 양괄호 1번의 법리 부분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해도 하셔야 되고 정리도 조금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부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짝대기 보시면 이해를 위해서 책을 꼼꼼히 읽어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고, 영순환과 마찬가지로 회독수를 늘리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 컨셉이 뭐라고요? 앞에도 제가 강조해놨지만 이해해야 돼요. 됐죠? 암기를 위해서 암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암기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중요한 내용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예시를 조금 볼게요.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 제가 쟁점 중에 하나 골라왔어요.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인정 여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근로관계 성립 파트 보면 앞부분에서 항상 공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쟁점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소위 말해서 문, 학, 판, 검 구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틀을 나중에 잡아서 공부하실 건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쟁점이라는 건 다툼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툼이 되는 지점을 저는 문제점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문제점을 결론적으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법에서 제가 명확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불분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법학은 법 해석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석이 문제될 때 그 해석과 관련해서 항상 이견이 있어요. 됐죠? 그걸 가지고 제가 학설의 대립, 견해의 대립이라고 여기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채택을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 포인트가 되는 뭘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소개를 해야 된다? 판례. 그래서 이게 문제점과 이 문제점에 따른 견해 소개, 이거를 학설, 그 다음에 그 중에 판례랑 일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판례의 태도는 따로 소개를 해주셔야 되고 학설과 판례를 종합해서 하나의 견해를 채택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검토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채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진짜 채택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1차적으로는 그냥 여러분들 주로 보시는 수험서에서 정리된 내용을 기본으로 정리는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판례의 입장을 1순위로 해서 정리를 하실 걸 좀 권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학판검이라고 이렇게 줄여요. 자, 줄여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문학판검을 여기다가 담아왔는데 여기 각각의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리를 하는데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을 옆에다가 별표를 달아놨어요. 특히나 문제점 보시면 문제 제기는 항상 확실하게 해야 돼요. 문제 제기는 여러분들 중언부언 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핵심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근거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지와 관련해서 논거를 제시를 꼭 해주어야 하는데 논거는 여러분들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딱 하나만. 답안지에 다 쓸 그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쉬운 걸로 하나만 미리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거를 1순환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판례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 수업 시간에 뭐 이 판례는 이게 중요하고 다 체크는 해드려요. 그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이거는 이렇게 외우고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하는 걸 읽을 때 하셔야 된다는 걸 여기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넘어가시고 검토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판례 입장대로 학설의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준비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논거는 몇 개만 준비한다? 한 개만 준비하세요. 어차피 다 외워서 쓸 수도 없어요. 그런 걸 미리 표시해두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한다? 일기 때. 됐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례 공부. 제가 사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 생각에는 적기가 일기인 것 같아요. 일기 때 안 하면 못해요. 2기 때는 사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1기 때 사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판례 사례를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공부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판례 노트 해가지고 판례 이렇게 그 로스쿨 노동법 해설이랑 노동판례 백선이랑 기타 최신 판례 이렇게 합쳐져서 중요한 판례를 모은 교재를 부교재로 써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발췌한 거예요. 이거 밑에 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사실관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건 경과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무시하시고 이 사례에서 뭐가 문제됐는지 쟁점 나와 있고 이 쟁점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법리, 판례 법리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판결 이유와 결론인데 이 사건,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례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로스쿨 노동법 해설이라는 그 판례 해설서거든요. 그 판례집이랑 노동판례 백선에서 겹치는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 딱 봐도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교수님들께서 비중 있게 평서까지 쓰시면서 다뤄주시는 판례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 판례는 꼭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요렇구나 하고만 그냥 보세요. 자, 넘어가고요. 양거로 3번 이거는 1순환 과정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암기랑 답안 작성은 그냥 한번 해보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감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하려고 워밍업 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올해 1순환에서는 답안 작성하는 그 기회를 한 번 더 늘리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땡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 컨셉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1순환 때는. 그쵸? 자, 내려오시고 2순환 봅니다. 2순환, 3순환은 연습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연습은 진짜 연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는 거를 최대한 발견하고 그걸 보완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꼭 첨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번째 짝대기 보세요. 생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생동차라 함은 1차와 2차를 한 번에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2순환부터 이제 1차 부담이 확 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게 기산점, 그러니까 시작점이 언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게 2달 전에 시작하든 한 달 전에 시작하든 2주 전에 시작하든 시험이 다가올수록 2차 공부의 양은 늘지 못하고 무조건 줄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준비는 미리미리 해놓고 최대한 미리미리 해놓고 시험에 임박한 공부는 최대한 늦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 막 2달 전부터 미리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1차 같은 경우에는 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딱 기준점만 조금 넉넉하게 넘기면은 100점 맞으나 70점 맞으나 패스라는 결과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1차 공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접근하셔야 되고 이 디테일한 공부 방법은 나중에 제가 그 연기나 뭐 이렇게 정규순환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때는 여러분들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막상 이때 가면 여러분들 진짜 제일 힘들어요. 동차생들은. 왜냐면 1차 해야 되고 2차 해야 되고 똑같은 노동법인데 객관식이랑 주관식 공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두 과목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연히 당장 1차 없으면 2차 없으니까 1차 공부를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2차 못 해요. 그러면 1차 끝나고 딱 오면은 2차 몇 달 남았어요? 2달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 2차 때 공부 제일 많이 하셔야 되고 제일 힘든데 그러면 이때 어떻게 슬기롭게 1차와 2차를 잘 병행을 할 수 있을까는 정답은 하나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 뭡니까? 민법이나 영어 같은 거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벼락치기가 돼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시작점을 어떻게? 최대한 늦게 잡고요. 대신 늦게 잡는 대신 화끈하게 2차 공부를 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정도가 이제 약간 미니멈으로 잡으시고 대신 그 1차 집중 기간 동안에는 2차를 아예 놓는 거죠. 1차만 하는 거예요. 1차만. 하루에 12시간씩 막 공부하세요. 객관식은 그렇게 공부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3주에서 4주 정도. 이거는 민법이나 영어 같은 걸 미리미리 해놓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힘들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요. 자,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요. 무엇을 외워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그냥 말씀드리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요거 하나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무엇을 외워야 하나에서는 그 양괄호 3번에 목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목차는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이해. 그리고 목차는 여러분들 보시는 책에 담겨 있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다만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각 목차나 쟁점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논리적인 우열관계가 있으면 그 우열관계를 살리면서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엉키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충분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신다면 이것에 관한 암기 부담은 조금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차 이 부분은 그냥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자, GS 3순환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때는 그냥 기존에 하던 거 잘 마무리하는 시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험 기간에 따른 노동법 공부 방법 이제 간단히 볼게요. 이 수험 기간과 관련해서 수험생을 우리가 1차와 2차 시험의 경험 여부와 수험 기간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험생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동차생과 그 다음에 유예생. 그죠? 이 동차생 보면은
1차를 한 번에 보는 게 처음인 분들은 생동차생이라 그러죠. 그리고 생동차가 아닌, 글씨를 잘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왔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생동차라 그러고, 생동차가 아닌 분들을 우리 뭐라고 하죠? 헌동차라고 하고. 유해도 똑같아요. 유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보통은 2차, 당해연도 진정성 있게 도전하는 시험이 2차 시험인 경우만인 거죠. 그러니까 1차를 전년도에 합격하시고 당해연도에는 2차 시험에 집중하시는 분들을 보고 우리가 유해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처음인 분들을 우리가 생유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생유해가 아닌 분들을 우리가 보통은 헌유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뭐 약속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르잖아요. 관행적으로. 그거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 기준이 보면은 또 더 나누면 많아요. 이 생동차도 진정 생동차가 있고 부진정 생동차가 있거든요. 진정 생동차는 뭐냐면 올해 1차 시험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차를 붙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2차 시험까지 얼마 남았죠? 2달 남았죠. 2달 동안 뭐 동차반을 듣든 뭘 하든 해가지고 2차 시험 본 분들을 우리가 진짜 생동차라 그러고, 부진정 생동차는 뭐냐면 외형적으로 봤을 땐 생동차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생유해랑 똑같은 분들인 거죠. 1년을 풀로 2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부진정,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진정 생동차는 전 생유해랑 똑같다 생각해요. 그냥 2차 시험 공부 기간을 중심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런 구분은 제가 이제 그냥 관행적으로 앞으로 제가 계속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용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에 담은 그 구분 기준은 이런 거 다 지우고 그냥 심플하게 2차 시험 경험 여부랑 수험 기간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기 써놨죠. 시험 기간이 단기인 분들과 단기가 아닌 분들로 그냥 나눴습니다. 이 단기인 분들은 뭐냐면요, 그냥 소위 말해서 총 기간이 2차 시험 기간이 2년이 안 된 분들,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년이 안 됐는데 단순히 2년이 아니라 2차 시험을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서 본 적이 없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생동차로 1년 전체, 그러니까 부진정 생동차로 9월부터 1, 2차를 같이 준비하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차 공부 잘 하다가 1차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1차를 떨어진 거죠,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1차에서 떨어졌으니까 2차 시험 못 보셨죠. 근데 공부는 2차 공부 되게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그분은 또 생동차생인데 사실은 2차 공부 거의 한 2년 정도 가까이 나중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전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2차 시험 경험은 없어요. 근데 시험 기간은 아직 2년이 안 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넘어가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중기, 뭐 장기, 뭐 장수생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그 기간에 따라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씩 명확히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이 단기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도 몇 가지 적어 놓긴 했는데 뭐 다 중요한 말이죠. 다 좋은 말이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화된 것도 맞고 공부해야 될 게 넘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1년이면 합격선에 필요한 수준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할 수 있어요. 대신 잘 보내야 돼요. 잘. 근데 그 잘 보낸다는 게 여러분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요. 주어진 조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만 열정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열정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24시간 살면 다른 사람들도 24시간 살고, 내가 전업생이어서 가용 시간이 더 많다? 전업생들 널렸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다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진 않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2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이상한 대로 이렇게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조해드린 게 뭐냐면 합격 수기 같은 거 꼭 많이 보세요. 왜냐면 이게 합격생들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셔서 붙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여러분들 30회 시험 준비하시니까 최근 뭐 한 5년치만 모아봐도 합격 수기 아주 넘쳐납니다. 그래서 다소 좀 귀찮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많이 보시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 본다고 머릿속에 남는 거 없어요. 그냥 한 3개 정도 골라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동기부여도 되고 그게 처음 보는 거랑 2번 보는 거랑 3번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 속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막 그렇다고 막 이거저거 다 해보는 게 뭐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약간 깨달음을 얻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빨리 하시길 바래요. 됐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13페이지 담아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그 1번 유형이라 해서 공부 기간이 짧은 경우에서 생동차, 생유예. 이제 지금 시기에는 한 만 2년 정도까지만 해도 공부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제 3년 이상 공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왜냐면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 카테고리를 묶었고요. 그 첫 번째 짝대기 보시면 2차 수험 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경우면서 2차 시험을 제대로 공부해서 본 경우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2차 시험을 공부해서 치러본 경험이 있으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생동차라고 쫄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면 차고 넘쳐요. 대신 열심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동차인데 이 정도까지는 무리인가? 난 일단 올해는 요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올해 한 번에 시험 보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됐죠? 일단 내려오시고 공부 방법 보세요. 양과를 1번 보시면 스스로를 절대 한계 짓지 마시고요. 됐죠? 절대 한계 짓지 마시고 프로 의식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고통, 여러분 수험 공부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당연한 소리인데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만에 털고 간다라고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연기부터 치열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연기부터. 막 그렇다고 막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막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막진 않아요. 그러니까 4시간씩 자고 공부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맞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시간, 밥 먹는 시간은 줄여도 자는 시간은 안 줄여요. 근데 자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이 취지예요, 이 취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공부 방법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치열하고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잘 보내시라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나 박스래. 그 첫 번째 짝대기 다소 루즈하게 보낼 수 있죠. 게다가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책을 이해하시고 책을 읽으시고 아까 좋은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더 루즈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요렇게 컨셉은 잡는데 내가 여기서 상당한 양의 공부를, 양질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짝대기 봅니다. 특히나 이제 각 과목별 강사님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내가 한 80%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한 120% 하겠다. 라고 이제 마음 좀 독하게 먹으시고요. 그거를 순환별로 요구하시는 것만 이렇게 충실하게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웃으면서 시험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꼭 강조해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생동차는 이후에 개인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민법이나 이런 거 있죠. 미리 하셔야 되고 토익 미리 다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법의 경우에는 특히나 일기를 좀 잘 보내셔야 될까. 일기 때 사례 공부를 많이 해놓고 답안 작성 연습 회피하지 마시고요. 나는 생동차니까 뭐 지금은 못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기 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 1차 공부할 걸 염두에 두셔서 스케줄링을 하시길 바래요. 자, 내려오시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 한다? 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뻔한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제가 다년간 이게 수험생 분들도 보고 제가 수험 생활 해보니까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여서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강조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조금 찾아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강조해드리고요. 특히나 두 번째, 세 번째 짝대기 보시면 합격수기나 요즘엔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거 조금 잘 활용을 하시는데 유튜브도 많이 보시지 마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가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여기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여기예요.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험기간이 얼마 이상? 2년 이상에 2차를 공부해서 본 경험이 적어도 한 번이라도 그 이상 있는 분들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한 2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나중에 3기 때 가면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들었어요. 저는 강의하잖아요. 강의하는데도 힘든데 공부하는 사람은 더 힘들겠죠. 저는 그 고통이라는 단어가 정말 적절한 것 같은데 그 고통을 제가 1월 달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저도 오래 겪어서 너무 잘 알아요. 저 노무사 시험도 봤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게 모든 걸 쏟아붓는 시기거든요. 그거를 탁 하고 끝났어요. 지금 쉬고 계시겠죠? 이번에 쏟아부으신 분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매년 불합격자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에요. 힘들겠죠.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모든 걸 쏟아 부어가지고 했는데 불합격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선택의 기로에 씁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시작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라고 전제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죠?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의 것을 잊으셔야 돼요. 과거의 경험을 다 잊으셔야 돼요.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매너리즘에 보통 빠지시거든요. 힘드니까 이게 뭐든지 처음이 강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간에 처음이 가장 강렬하죠. 그만큼의 열정이나 이런 게 당연히 안 생기죠. 왜냐면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횟수가 거듭되면은 매너리즘 같은 게 되게 심하게 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노무사 시험은 생동차로 되게 감사하게도 붙었는데 저도 이제 올 초까지 저 변호사님 봤잖아요. 제가 그 로스쿨이 3년이니까 로스쿨 다니면 일단 다 약간 이런 고시류 시험이랑 결은 좀 다른데 시험을 정말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저는 또 일도 병행하고 하니까 제가 이 매너리즘 잠깐 딴소리인데 매너리즘에 대해서 진짜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이면 이제 로스쿨 3학년 때일 거 아닙니까? 변시 한 50일 남았나? 60일 남았나? 그 이상이구나. 9월 달이었으니까. 한 100일도 안 남았을 때. 그때 매너리즘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던 때 제가 수험생 시절에 저는 스탑워치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스탑워치로 하루에 8시간에서 한 10시간 사이 공부를 해요. 그때그때 컨디션에 맞춰서. 근데 그때 9월 중순 전후였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부터서. 제 생각에는 작년에 GS 3기 딱 끝나고 버닝아웃 됐던 것 같아요. 번아웃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책상에 앉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활자가 안 보여요. 책을 폈는데 제가 그때 프리미엄 독서실 이런 거 다녔었거든요, 제가. 근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딱 공부 모드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딱 폈는데 활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활자가. 그 경험 해보셨나요? 저 그때 되게 패닉 상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집중이 안 되지? 그래서 딱 보니까 스타워치 킨지 한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집중해야죠. 그래서 이제 켜놓고 그러면 형법을 덮고 다른 걸 보자. 그래서 다른 걸 딱 꺼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작년에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대부분 수험 생활이 좀 장기화된 분들 대부분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그 기분이실 것 같아요. 시험은 얼마 안 남았죠. 붙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덮고 나가요, 일단.
그래서 한 바퀴 돌아요. 노래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맛있는 걸 먹으면 해결될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어요.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안 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앉아요. 돌아와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막 제가 공부할 때 쓰는 막 이렇게 스케줄러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보면은 9월 달부터 한 10월 초까지 보면은 완전 엉망이에요. 하루에 막 30분. 30분 공부하고. 어떤 때는 뭐 많이 하면 3시간 하고 막 이래요. 그것도 이제 제 자신을 속이기 싫어서 쓴 거죠. 보통 이제 안 쓰고 싶은데 그냥 썼어요. 지금 보면 추억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이 혼동자 분들께는 진짜 혼동자 이상 분들, 그러니까 공부 경험이 조금 되신 분들께 꼭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대신 최대한 잊어야 돼요. 그냥. 나는 수험생을 오래 했고 나는 과거에 불합격 경험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자체에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나는 지금 처음 시작한다. 근데 그게 당연히 잘 안 되죠.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그래서 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 경험이 조금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분들은 계속 이걸 의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내년 시험까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잊어라. 그리고 이제 그 잊을 때 학습 측면에서 이제 제가 여기다 착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는데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1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짝대기 보시면 1번 유형 외의 모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성공적인 수험을 위해서는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착각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안다고 착각하는 거를 최대한 발견하시라는 의미예요. 자, 조금 더 첨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과거의 기억은 지우셔야 된다는 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자.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잊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짝대기.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수험 생활을 다시 시작할 것을 결심한 이상 과거의 기억은 모두 지우고 그냥 완전히 새 출발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생동차다. 그냥 그렇게 나는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노동법 제일 펴면 앞에 뭐 나옵니까? 노동법 총론부터 시작해서 노동법의 법원, 기본권 쭉 나오고 이제 본격적인 쟁점, 근로자, 사용자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한 3년 했다. 근기법상 근로자, 사용자,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사용자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시겠죠.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과목별로, 파트별로 널렸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새롭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착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착각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고 아는 것 같고 한데 거기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걸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보시고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최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빨리 공부 시작하세요. 보통은 이제 단연차 같은 경우에는 한 GS 2기 전후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도 조금 땡기면 1기 초중반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늦어도 1기 첫 부분부터는 같이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기부터 시작하면은 마음도 조급해지고 몇 달 안 남아요. 시험 4달? 그럼 또 4달 동안 막 외워가지고 시험 봐야 되는데 본질적인 게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계획 좀 잘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꼭 12월부터는 좀 약간 워밍업 하시고 1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바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양가로 2번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내용이 많아지니까 양적으로 조금 확장하는 면이 있으세요. 단연차가 갈수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그래도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그 충실하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발견하셔야 돼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됐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양과 3번.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메타인지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많이 발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길 바라고요. 자, 매너리즘 극복 한번 볼게요. 공부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 사실 가장 힘들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나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 스스로를 절대 자책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과거에 빡세게 살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안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야 돼요. 최선의 것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경험이나 아니면 주변의 경험을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부러 좀 의식적으로 오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긍정적이어야지, 동기부여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 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수단이 뭐가 되는지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뭐 어디 여행을 좀 잠깐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뭐 동기부여 유튜브 영상을 좀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부정적인 걸 일부러 막 찾던지 긍정적인 걸 찾던지 이런 걸 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가급적 좀 잘 극복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공부 기간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좋은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우려되는 부분. 지금 상황이 또 갑자기 안 좋아졌죠?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도 약간 잔소리라는 표현 적합한가? 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제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서두에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올해 2, 3기 때 답안을 제가 다 봤다 그랬잖아요. 누적 부수 4,000부 넘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보셨는지 알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1기 때 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갑자기 실강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가 1기 아마 중후반부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비정규직법까지는 했고 집단법 들어갈 때부터 막혔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실강으로는 1월 달에 잘 만나가지고 막 열정 있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공부 잘하다가 중간에 뚝 끊기는 거예요. 저 주말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낀 수험생분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예민해져요. 저도 당연히 예민하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실강 스케줄대로 모든 게 쫙 짜여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완전히 엉켰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험생분들도 처음인데 학원도 처음이니까 이게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중간에서 뭐 이런저런 뭔가 뭐랄까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예민이라는 게 이제 괜히 예민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요만한 자극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 받고 공부나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받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고민 같은 것도 보내주시는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를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하는데 딱 요 시기에 특히나 이제 3월 전후, 4월 달에, 3, 4월 딱 그때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던 게 뭐냐면은 뭐 선생님 너무 약간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뭐 약간 혼란스럽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공부 방법 좀 점검해 주시겠어요? 더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너무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예년에 비해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냥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이거랑 무관하지 않은데 실강을 못 오면 뭘로 공부해야 돼요? 인강으로 공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생활이 되게 많은 부분이 상당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2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유념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요.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은 내년에 보면 되지.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그거 걸렸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단순 감기처럼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이가 될지 모르니까. 걸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공부를 어디서 하게 돼요? 집에서 하게 되겠죠.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곳을 가급적 찾아가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일상적인 생활 근거지인 독서실을 못 가요.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스터디도 못 해요. 학원도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요. 혹은 덜 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무관하지 않아요? 이건 인풋 측면이에요. 세 번째. 사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들 일기 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럼 곧 몇 순환이 다가와요? 2순환. 2순환 때 뭐 해야 돼요? 모의고사 봐야 되죠. 모의고사 봅니다. 여기서 시험 경험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모르는 문제를 줬어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이잖아요. 써야 돼요. 근데 분명히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막히잖아요. 그럼 무슨 유혹에 빠져요? 오픈북. 내가 이것만 알면은 그 다음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이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딱 봤는데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시작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을 시험처럼 못 봐요. 어떻게 한다? 그냥 보고 쓰거나 시험을 안 보거나 진짜 모의고사처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좀 넓게 봐도 한 20%? 대다수의 사람은 시험을 시험처럼 안 보고 오픈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픈북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더라도. 그럼 여러분들 오픈북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저는 가장 좋은 건 공부해서 틀려도 내가 하위권 점수를 받아도 내 힘으로 답안을 써봐야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픈북을 그냥 해버리면 점수는 잘 나오죠.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와요?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진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이순환 때 답안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답안지를 아주 그냥 예술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의심은 되죠. 저도 보면은 이제 대충 각이 나오는데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수험생분들 제가 못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믿어요. 기본적으로 믿는데 그냥 이렇게 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순환 때부터 첨삭을 했으니까 이순환 때는 제가 좀 첨삭을 좀 자세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박인데?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번 연도에도 합격자들 넘치겠군. 그런데 세상에 3기 때 돼서 실강을 딱 열어보니까 3기 때는 실강이 열렸거든요. 사람들 몇백 명이 와요. 저 3기 때부터 이제 맨날 미리 와가지고 다 시험 감독 했거든요. 다 같은 조건에서 이제 시험 시간 딱 정해놓고 보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2기 때랑. 너무 달라요. 제가 3기 때 제 문제가 조금 빡빡하게 드리는 편이긴 한데 쟁점 자체는 분명하게 드리는데도 이게 뭐랄까 제가 많이 요구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3기 내내 이제 6주 동안 고민을 한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일단 지금 이분들이 시험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그럼 이런 문제점은 다음 30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재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이거를 제가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3순환 때. 그래서 어쨌든 근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3순환 때 처음에 1주차, 2주차 때 그렇게 좀 적응하시고 고전하시고 이제 스트레스 좀 받으시다가
3수나 후반부쯤 가시니까 어느 정도 또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따라가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시험 잘 보셨으리라 믿는데, 아무튼 돌아와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반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에 대한 그런 수험생활 미친 영향이 이래요. 여러분들 대충 이제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무조건 경험하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갑자기 심해졌죠. 이거는 미시적으로 지금 볼 게 아니라 1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랬다가 잠잠해졌다가 또 이게 막 확산됐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번 거 그냥 지나더라도 또 한동안 잠잠했다가 이게 당연히 뭐 특정 뭐 이런 사람들을 막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크게 보면 당연히 이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3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자, 첫 번째 얘는 짝대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 보세요. 성공적인 수험을 위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제가 뭐라고 써놨죠? 일단 동기부여. 동기부여. 왜냐하면 1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수험 생활하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힘이에요.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열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수험에 대한 열정,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결같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은 노력의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메타인지. 진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메타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2기 때 모의고사 온라인으로 분명히 진행을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내년 4월 달에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강 자체가 못 열리니까 이해되실까요? 이런 건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모의 시험을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3번째, 공부라는 과정에 있어서 강력하게 자기 통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외부와 어느 정도는 단절된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도 공부하던 시절에 집 공부 해봤는데 집 공부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집은 여러분들 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과 뭐 밥 먹는 공간과 이런 거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게 다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차라리 나 혼자 살면 또 괜찮은데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 또 그게 어려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게 진짜 혼자서 공부하고 하는 게 이게 좀 어려운 게 맞는 게 이게 공부는 장소나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막 휘둘릴 수 있는데 나를 어떻게 통제하고 요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그리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그래서 문제점 보시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건강 제일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험 합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정신적으로나 뭐 아니 신체적으로나 뭐 스트레스 당연히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일상적인 수험 생활에 대한 영향 당연히 생기겠죠. 하다못해 뭐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렇게 가는 것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학원 강의 진행에 대한 영향 또한 가급적이면 실강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부득이하게 어려운 상황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제가 29회 시험 대비 GS 순환을 보내며 느낀 거 방금 전에 다 설명해 들었어요. 첫 번째, 일단 수험생분들 스트레스가 보통에서 요만큼 받을 거를 이만큼 받는다. 상당히 심하더라. 두 번째, 별표 2개. 이거 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1기나 2기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3기 때 수험생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부분을 이번 순환에 내가 요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연기는 연기 때 해야 될 게 있고 1기는 1기 때 해야 될 게 있고 2기 때 해야 될 게 있는데 3기 때 가서 1기 때나 2기 때 게 안 되어 있으면은 3기 때 가서 1기, 2기 걸 할 수도 없고 3기 때 것도 당연히 못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꼭 강조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양괄호 2번에서 첫 번째 줄의 오른쪽 한번 보세요. 특히 기본적인 사례 정리나 법리 이해, 판례 키워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그 다음에 2기 때 진행된 온라인 첨삭이 영향인지 3기 모의시험 진행 시에 기본적인 답안 작성 방법이나 시험 환경 등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등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극복해야 되는 문제. 자, 그리고 괜히 싱숭생숭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갑작스레 다가온 시험 압박에 공부를 포기한 경우도 조금 비율이 늘었더라.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안하는 공부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괄호 1번. 동기부여를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라? 노력하셔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동기부여가 되고 긍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뭐 공부할 때는 유튜브나 핸드폰 좀 멀리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조금 필요할 때는 적절히 활용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특히나 동기부여 이런 측면,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 여러분들 좀 노력해야 돼요. 됐죠? 그다음 내려오시고 그 양괄호 2번 요거 너무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인강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강을 그냥 보는 거는 그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탑워치 재실 때 인강 듣는 시간 빼세요. 그러니까 물론 집중이 안 될 때 인강 듣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인강을 들어야지 공부를 하죠. 교재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니까 인강 공부한 걸로 스스로 나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인강을 들으시고 그 뭔가 들으면 남는 게 있잖아요, 나한테.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게 부득이하게 인강으로 대체가 되더라도 예습, 인강, 그러니까 수업, 복습 이거 세 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습은 제가 나중에 이제 GS 연기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지금 그냥 대충만 말씀드리자면 예습은 여러분들 예습을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인강 듣기 전에 인강 이제 클릭하기 전에 그냥 목차라도 한번 보세요. 그냥 요런 거 보겠구나 정도 보고 봐야지 강의가 그래도 좀 더 오고 그 다음에 본 후에 바로 복습해야죠. 시간적 간격이 길면 안 됩니다. 그걸 해야 인강을 들은 의미가 있지 그냥 듣고 나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좀 지양해야 돼요. 저는 한 선생님의 강의를 뽀개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강을 이렇게 한 5분 듣고 멈추고 필기하고 읽고 또 5분 하고 하고 필기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 봤어요. 처음에는 열정이 넘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3시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면 몇 시간 걸려요? 한 5시간 걸리나요? 뭐 봤다 칩시다. 그래서 또 봐요. 그거를 또 봐. 또 보고 이렇게 가고 저는 그거는 정말 비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생님께서 이제 당연히 최대한 해당 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것을 전달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물론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는 120%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효율성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강의를 나중에 여러분들 크게 한 서클 돌리고 한 12월 달쯤에 한 바퀴 더 돌릴지언정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렇게 가면은 중간에 100% 지쳐요. 이 효율이 안 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한 바퀴 돌리세요. 그냥. 되실까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과목을 두고 A 선생님, B 선생님 인강 교환해서 듣지 마세요. 그거는 공부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저는 갑 선생님, 을 선생님 다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갑 선생님 수업 듣는데 3시간. 을 선생님 수업 듣는데 3시간. 근데 제가 그거 인강 보는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강을 소화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뭐 책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 거 공부하는데 몇 시간 정도 투입될까요? 한 6시간? 7시간?
그리고 이 선생님 거 한 6시간, 7시간.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권해드리는데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은 단순히 인강을 보는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거 진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제 편하잖아요. 인강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공부도 하는 것 같고 편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 약간 공감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좀 귀찮고 조금 힘들고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인강은 보는 건 편하지만 그거는 인강 보는 건 절대 공부하는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정말 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예습 강의 복습 루틴 꼭 챙기셔야 돼요. 귀찮아도. 일단 내려오시고 메타인지의 중요성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드립니다. 특히나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를 위해서 백지복습의 중요성이 크다. 백지복습이 뭔지 아세요? 백지복습은 되게 광의의 의미인데 좁은 의미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냥 백지, A4 용지나 뭐 우리 답안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고 어떤 특정 쟁점이나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노동법으로 치면 노동법의 법원을 공부했다. 노동관행을 공부했다. 그러면 책을 딱 덮어놓고 이렇게 백지를 이렇게 딱 두고 노동관행에 대해서 뭐 아무거나 써보는 거예요. 판례를 쓰든 뭐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을 한번 써보든 그러면 그게 술술술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분명히 뭐 잘 안 되거나 엉키거나 어디서 막히거나 꼬이거나 뭐 그러거든요. 그럼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근데 정말 마법같이 그 막히는 부분을 조금 근데 고민은 좀 해야 됩니다. 계속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책을 딱 펴요. 그럼 그 부분은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안 까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부분 덮어놓고 다시 보면 그 부분은 써요. 만약에 안 되면 이 과정을 좀 반복해요. 그러면 그거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방법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듣는 거 근데 아니지 않아요? 근데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귀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백지복습 좋은데 귀찮아요. 근데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백지복습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나 연기 과정에서는 중요한 주제들 꼭 해보시길 바라고 쓰는 게 좀 그러면 구술 스터디 추천드립니다. 구술 스터디. 말하는 거. 그냥 혼자서 허공에 대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스터디 꾸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통화로 하던지 아니면은 잘 모르는 뭐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완전 달라서 이게 한 번씩 제 동생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고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근데 그러면은 제 동생이 좀 싫어하죠.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케미가 맞으면 이게 서로 이런 스터디 같은 게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게 백지복습 추진의 메타인지를 위한 거다, 결국. 자, 그리고 두 번째 짝대기 너무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출력 과정에서 특히 모의고사 볼 때 오픈북 절대 금지예요. 절대 금지. 이게 실강에 와서 모의고사를 볼 때 오픈북이랑 혼자서 모의고사 볼 때 오픈북이랑 오픈북에 그게 달라요. 실강에 와서는 오픈북이 정 안 되면은 하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 할 때 오픈북은 그냥 책 베끼는 것에 불과하게 결국 수렴하게 되는 경우가 큰 것 같아요. 혹은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는 철저하게 좀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부터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분명히 올해도 조금 약간 예상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자, 강력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이것도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강력한 자기 통제 장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치,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혼자서 공부를 한다면 물리적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뭔가 수단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나마도 스터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터디를 제가 원래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거든요. 저는 스터디는 물론 사람마다 그 견해에 그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스터디는 왜 하냐면 혼자서 하면은 왠지 잘 안 될 것 같고 흐지부지 될 것 같고 나를 잘 못 믿겠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요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강제성을 부여하려고 저는 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터디 같은 거 한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모여가지고 공부만 하진 않잖아요. 스터디를 하면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가급적이면 권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수험생 때는 공부하는데 저기 에너지를 써야지 딴 데 에너지는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도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주 동안 뭐 중요한 쟁점 한 20개를 뽑아가지고 외워서 써보겠다. 그러면은 제가 계획을 딱 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카페나 이런 데 글 올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케줄링 쫙 올려가지고 우리 이거 하실 분 모이세요. 그럼 막 사람들이 모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사례를 풀어보고 싶다 내가. 근데 혼자 풀면 흐지부지 되니까 내가 어떤 특정 사례집을 이번에는 한 3주 정도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진도를 짜요. 그리고 올려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거를 모여가지고 해요. 그리고 합격하세요. 그리고 또 헤어져요. 저는 이런 거 추천드렸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은 성질상 이제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내가 일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로서 뭔가 생활 스터디, 공부하는 그 시간 측정 스터디 이런 수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잘 되는 분들은 이걸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보통은 캠 스터디 이런 거 조금 하시고, 그죠? 아니 뭐 카톡 스터디, 뭐 온라인 스터디 이렇게 해서 공부 시간 측정 스터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대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다 같은 물론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 같이 일할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매너를 하는 거죠. 서로 간의 공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거는 최소화하고 잘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스터디를 참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여셔도 되고. 저는 캠 스터디 이런 거 조금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예 켜놔버리면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지키겠다 하고 진정성 있게 도전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앉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서 뭐라도 책이라도 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런 툴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강력한 자기통제 장치를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저런 스터디나 뭐 이런 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혼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퍼져요. 당연히 퍼지고요. 공부의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스탑워치 같은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물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는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뭐 열품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이제 스터디 있잖아요. 생활 스터디, 뭐 기상 스터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 한번 잘 참여해보시고 그다음에 구루미 온라인 카톡 스터디 저 구루미랑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루미 그다음에 온라인 카톡 스터디 이런 거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스터디는 물론 이제 제 생각이긴 하지만 혼자서 하면 힘든데 이제 강제성을 조금 부여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고민해보세요. 왜냐하면 스터디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 당연히 수반을 하는 건데 수험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소한 좀 최소화하고 단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제가 그 공부 방법론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미리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또 시작이에요. 시간 정말 금방 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름 다 갔어요. 이제 또 가을인데, 가을 지나면 또 겨울 오고, 겨울 지나면은 더워요. 이게 1년 정말 금방 간단 말이에요. 아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저도 이제 6년 차니까 그 매년 봐오면 비슷비슷하게 이제 고민도 하시고 비슷하게 경험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이런 자리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싶고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기타 이렇게 같이 못 본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향후 강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담아왔어요. 당연히 자, 시기별 강의지는 그냥 간단히 볼게요. 정규 순환은 그냥 그대로 가고요. 특강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노동판례 백선 특강 할 거예요. 유료 특강인데 수강생분들은 그냥 듣게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노동판례 백선 말고 다른 특강을 할 수도 있어요. 실강 진행이 가능하면 제가 원래는 이번에 이거 특강 말고 리걸마인드 특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규순환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법학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기본적인 이제 뭐 공사법 관련된 기본적인 법학 개념이나 법리나 이런 거를 좀 다뤄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규순환에서 하기엔 조금 시간이 그래서 따로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한 거예요. 실강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12월에 만약에 실강 진행이 가능하면 제가 2시간 정도 할애해서 뭐 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실체법이나 절차법의 뭐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노동법 공부하는데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12월에 실강을 열 수가 없으면 1월 그 1기 때 제가 조금 수업 시간에 녹여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이니까 모의고사랑 특강은 진행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고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주시는데 교재 개정이요. 쟁점 정리 노트랑 케이스 노동법은 개정이 될 거예요. 쟁점 정리 노트는 가급적이면 쟁점 정리 노트로 단권화를 하실 거면 그냥 사시는 걸 권해드려요. 단권화를 하실 거면. 근데 단권화를 다른 책으로 하고 제가 쟁점 정리 노트를 2021년 2기에는 그냥 수업 시간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올해 2기에는 쟁점 정리 노트 특강을 따로 뺐어요. 자세히 다뤄드리려고. 근데 이게 특강으로 빼니까 이게 정규순환에서 다루는 거랑 무게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2기 교재로 쟁점 정리 노트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2기를 수강하실 용도로만 보실 거면은 9판 보셔도 돼요. 9판 보셔도 되는데 추록은 제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최신 판례는 드리니까 그걸로 알아서 찾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단권의 용도면 그냥 구매를 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최신 판례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케이스 노동법은 원래 2년에 한 번 개정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개정이 됐었는데 내년에 또 개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쌓인 기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게 1년 지나면 1년에 변시 모의 3번 보고 3번인데 개별 집단이니까 곱하기 2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문제가 쌓이고요. 변시 문제 2문제, 노무사 그러니까 2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개별이랑 집단까지 문제로 쪼개면 더 많아요. 노무사까지 해서 1년 지나면 문제가 10개 이상씩 막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도 몇 개 쳤는데도 문제 양이 거의 90개예요. 원래 100개 넘는데. 근데 이번에 또 문제를 또 반영하면 문제 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2기 때 그걸 다 다뤄드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나오는 거 계속 나와요.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케이스 노동법을 어떻게 개정할 거냐면 아예 편제를 바꿔가지고 그 쟁점별로 이제 중복되는 문제는 하나만, 다른 부분이 현저하면은 같이 실는데 본질적이지 않으면은 하나만 해서 좀 담백하게 그치만 조금 디테일하게 사안 적용을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바꿀 거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스 노동법은 추록 제공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변호사 모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사님이랑 제가 법전협에서 돈 주고 사거든요. 문제를 사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추록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개정판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합노동법으로 단권화 하실 분들은 구매하실 걸 권해드려요. 근데 기존에 그 쟁점정리 노트로 단권화를 하실 분들이고 그 기존의 통합노동법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굳이 새로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추록이 이번에 제공된다고 하니까 박사님께서 학원 게시판에 올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반영하시면은 기본 이론 강의는 들으신다면은 아마 수강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했고요. 끝날 때 되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빨리 끝내라나 봐.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일단 지금 여기 계신 조교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으로 보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빨라요. 시간 정말 빠르고 여러분들 눈 깜짝할 새에 내년에 시험 보실 거예요. 근데 시간은 충분하고요. 내일의 나를 믿지 마시고 오늘의 나에 충실하게 이렇게 1년 1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 정말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해놓으신다면 이게 양이 너무 많다던데 시험에 붙기 힘들다던데 라는 말들이 너무 많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살 길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거 믿으세요.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됐죠?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이제 연간 계획을 크게 보시고 촘촘하게 한번 짜보시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우리 9월 달부터 제대로 한번 잘 스타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